스타트업을 하면 대부분들 이제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다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또 막 창업하신 분들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아이디어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6개를 창업해서 3개를 엑싯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내가 만들었던 회사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갔을까를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리가 먹고 또 쓰고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새로운 돌연변이를 만나면 이렇게 눈길이 가죠. 저거 뭐지? 저건 세상에 없던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돌연변이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잘 나가는 회사들의 특징은 세상에 없던 걸 만들더라. 그리고 그 세상에 없던 거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세상에 던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남들이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도 알고. 그런데 남들이 하던 방식으로 안 해도 남들이 하던 방식으로 안 해야 투자를 받고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남들이 다 노란 옷을 입고 있을 때 까만 옷 입고 있으면 눈에 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적인 요소가 내 사업에 어떤 부분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장점으로 전달돼서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더라라는 거고요. 이제 벤처 캐피탈을 접촉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벤처 캐피탈은 우리나라에 크게 2종류의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가 조만간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형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예요. 그냥 벤처 캐피탈 회사는 만나면 팀장님이 나오시죠. 말단 직원도 다 팀장님이시라 팀장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면 이분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다가 이제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거를 열게 되고요. 예비 투심이라는 걸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레이어가 몇 개냐, 디시전 하는 레이어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되면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도장을 찍으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이 걸리냐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년 이상이 소요가 돼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를 명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뭐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저도 그 질문을 기자들한테도 받고 여러 분들한테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전히 이게 과학도 아니고 아트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분명히 프랙티스다. 그래서 우버의 CEO가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맨날 이 폭력으로 수를 당해요. 비서도 때리고, 고객도 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전히 못 자르고 내비두는 이유는 이 사람 프랙티스에는 정말 귀신같이 잘하거든요. 그러면 우버 같은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단지 누가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어떤 미래학자하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미래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 3개래요. 시간하고 공간하고 사람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는 뭐냐 그랬더니 천지인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하늘인데 이 천지인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한자가 사물물자입니다. 이 사물물자 앞에 있는 부수를 이렇게 저렇게 변형하면 천지인이 다 돼요, 실제로.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정리하기 전에
나는 이 문제를 왜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얘기해라. 예를 들어 인류의 기근을 해결하는 게 내가 태어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고, 로지스틱을 바꿀 수도 있고, 로지스틱을 굉장히 싸게 만들 수도 있고, 배달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정부가 수매하는 수매가를 떨어뜨리거나 올리거나 가격 변동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물 남는 미국에서 곡물을 갖다가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너는 뭘 잘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가 페네트레이션 가능한 마켓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이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투자를 받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커스토머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경쟁자 대비해서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잘 나가다가 잠깐 주춤하시는 아모레 퍼시픽 경우에는 제가 화장품 원료를 이제 팔았는데, 그 화장품 원료를 팔면서 느끼는 게 화장품 원료의 가격이 밸류가 원가에 있지 않더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혁신적인 원료는 가격을 내 맘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였죠. 나만 모르는 거, 이게 인더스트리가 바뀌면 가격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필드에 들어갔을, 특히 초기 창업자 경우에는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에서 나만 모르는 게 있으면 나는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스타트업을 그냥 두 개로 나눠서 스타트라는 프로세스하고 업이라는 프로세스로 나누면, 가진 게 많은 분들은 스타트를 하기가 힘드시고요. 업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은 사업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사실 쉽거든요. 사업자 등록하면 일단 스타트 라인에 서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스타트 라인에 서기 전에 이 전략을 다 짜고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스타트업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늘 싸우죠. 그 사람들은 와서 지금 경쟁사의 매출액은 30억인데요. 30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발해도 충분히 따라잡습니다라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 들어가서 30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은 30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고요. 그 30억짜리 물건을 갖다가 쓰는 사람의 가족도 있고, 고객도 있고, 또 그 오너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가지고 왔던, 릴레이션도 있죠. 서로의 관계,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면 초기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물맷돌이 있었듯이. 그래서 그게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의외로 팀이 너무너무 좋으면 돈을 주고 사요. 이거는 제가 몇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팀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똑같은 사람끼리는 절대 하지 마라. 왜? 똑같은 오류에 똑같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안 좋은 거고요. 화이부동이라고 하모니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절대 같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이런 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왜 골리앗이 졌을까? 그죠? 신체적으로도 우월하고 무기도 우월하고 힘도 훨씬 세고 그랬는데 왜 졌을까? 그거는 싸움터의 비밀이 있습니다. 싸움터가 평활지였어요. 개활지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총같이
돌을 던지는 사람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싸움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골리앗이 만약에 여기에 골목길이 있었다면 누가 이겼을까?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죠? 예. 똑같이 싸움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판가름이 나고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그러면 너는 어떻게 엑싯을 했니? 하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99년 말 2000년 초에 이제 친구 셋이서 앉아서 우리 창업을 하자. 더 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가 3개가 있었는데 회사를 그래서 3개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3개를 만들어서 펀딩을 받으러 가면 아무도 펀딩을 안 해줍니다. 제가 돌이켜 생각해서 지금 그때 나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펀딩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해줄까? 안 해줄 것 같아요. 하나 잘해라. 그 말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야, 3개는 말도 안 되고 너는 뭐 회사라는 걸 해보긴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다. 스타트업의 밸류의 70% 또는 80%는 CEO한테 있습니다. CEO는 자기를 명확하게 브랜드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자들, 저 같은 기술자들은 가서 이 기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 번쯤 고민을 하시면 내가 돈 10억을 넣으면 이 회사 밸류가 100억이 올라간다면 이건 할 만한 투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투자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를 어필을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벌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다가 그러면 너가 돈을 벌어보니 행복하느냐? 그렇게 벌어서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네가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만든 게 카이트 창업가 재단이고요. 카이트 창업가 재단의 목표는 100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60개 도와줬고요. 40개면 이제 1차 미션을 컴플릿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트 창업가 재단은 뭐를 보는 재단이냐 하면 제일 먼저 멤버를 봅니다. 왜 멤버를 보냐면 멤버가 똑똑하면 아이템이 허접해도 일을 만들어내요. 잘. 그렇기 때문에 멤버를 보고요. 멤버의 뭐를 보느냐? 멤버가 독해야 됩니다. 독한 사람에게 저희는 투자를 하고요. 근데 저희 CEO들 다 모아놓으면 이렇게 독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안으로 강한 그런 분들이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자기가 풀고 싶은 주제를 중에 어떤 아이템을 왜 선정했느냐를 보고요. 세 번째가 이게 타이밍이 맞느냐? 지금 타이밍에 맞느냐? 그죠? 이제 와서 세마이컨덕터 만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반도체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종목이었어요. 언제까지? 작년 초까지. 근데 작년 말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왜 그럴까요? 자율주행차 때문에 새로운 반도체들이 필요하게 됐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투자를 시작했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너는 돈을 어떻게 벌래?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잘하는 걸 해. 어떤 사람들은 네가 좋아하는 걸 해. 그런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잘해서 좋아하느냐, 좋아해서 잘하느냐는 답이 있습니다. 잘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잘하면 사람들이 자꾸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걸 하게 된대요. 그래서 잘해서 좋아하는 거고, 잘해서 좋아하는 걸 하되 마켓이 있는 걸 하면 대부분 성공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